안녕하십니까. 내일 26일 날 또 우리나라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2시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거 9시부터요, 우리 유동규 본부장은 이제 그 이재명의 저격수 킬러로 정말 큰 역할을 한 우리 우파의 1등 공신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나 그 다음에 그 목격자 K 이런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법원 앞에서 이재명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아마 이게 내일 개딸들도 상당히 또 집회를 하지 않을까. 내일은 이제 그 서초동에서 우리 좌우파 간에 또 상당히 그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그런데 이번 동영상은요, 뭐냐면 이제 왜 이렇게 1심 때하고 달리 왜 이렇게 민주당이나 이재명이가 조용할까? 1심 때하고 분위기가 왜 이래 다를까? 이런 이제 분석입니다. 1심 때 한번 볼까요? 1심 때 한승진 부장판사가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때요, 민주당이 어떤 짓을 했느냐? 그때는 엄청나게 여론전 한모, 그 다음에 법원, 검찰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압박하고, 진짜 그때는 개 난리를 쳤습니다. 1심 때요, 그때는 이제 박찬대하고 4명 최고위원이 선고 이틀 전부터 계속 검찰, 그 다음에 여당 공격을 하고요. 당일에도 또 검찰, 독재, 저지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검도위. 여기서 이제 별도 기자회견도 하고요. 무엇보다 더민주 혁신회의라고 있잖아요. 혁신회의, 더민주. 여기에서 이제 100만 명 무죄 탄원 서명, 100만 명이 서명 운동도 하고요. 그때는 엄청나게 여론전도 하고, 100만 명이 탄원서도 내고,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막 계속 기자회견 하면서 검찰 공개하고 사법부 압박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고요하죠. 내일 선고인데요, 지금 이제 지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어제도 탄핵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도요, 이재명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큰 별다른 발언이 없었어요. 그냥 전현희 이 한 명이 잠깐 그냥 무죄로 확신합니다. 요거 외에는 아무런 지도부 발언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입을 닫았을까? 갑자기 왜 이렇게 지죽은 듯이 고요할까? 이런 분석들이 법정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도 이제 면밀하게 모니터하면서 이재명 측의 전략이 왜 바뀌었을까? 이런 걸 분석을 좀 해보고 예측도 하고요. 하는데, 제가 보는 분석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유라 봅니다. 이재명 측이 왜 이렇게 1심 때하고 달리 고요한가? 이거는 이제 첫째는 이자들이 뭔가 판사를 좀 믿는 것 같아요. 판사를 좀 믿고 한번 맡겨보자. 이런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사법부 판사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측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변호사들 보면 상당히 기대감 판사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정재호 판사가 이제 광주의 살레시오 논데다가 워낙에 좌파 중에 좌파 판사거든요. 하다못해 옛날에 동성간에도 혼인신고 허용하자 이런 판결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대법관 꿈인데 한번 물먹었죠. 자기는 정권 바뀌면 대법관을 한번 노리니까 정재호 판사는 믿을 만하다, 좌파들이. 이렇게 좀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예슬 주심판사. 이예슬도 이제 개딸 판사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사법부 자극할 필요 뭐 있냐. 한번 조용히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그래서 1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이건 우리가 끝까지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이사가요, 워낙에 뒷거래에 능하다 그럽니다. 저 유동규 본부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재명이가 이제 옛날에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이 한번 살려줬잖아요. 그때 김만배가 비타오백, 권순일이 있잖아요. 그때 정진상하고 김만배한테 유동규 씨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이재명이가 권순일이한테 국무총리를 제안했답니다. 대법원장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은 거지. 권순일이 근데 대법관에 서니까 대법원장을 이렇게 제안해서 아마 살았나? 그때 비타오백하고 로비, 50억 로비,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동규 본부장 말은 대법원장이 아니고 이제 국무총리를 권순일이한테 제안해서 이게 딜을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다. 유동규 본부장이 한번 방송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돈도 잘 쓰지만 이런 이제 자리 가지고 딜 잘하잖아요. 자기 변호인들 배지 주는 거 보면 알잖아. 자리 딜하는 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또 정재호 부장이나 어떤 딜을 할지 모르죠. 이제 그분도 곧 아마 법원 떠날 겁니다. 25기니까. 아주 고참이죠. 그래서 법원 떠나기 전에 이재명한테 어떤 선물을 주고 또 어떤 딜을 할지 참 이게 걱정이 됩니다. 유일하게 리스크가 판사 리스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법조계 일반적으로는요, 아무리 그래도 1심에 탄탄하게 유죄가 돼 있는데 한성진 부장이 유죄 선한 걸 무죄로 바꿀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80만 원 밑으로 하겠느냐? 아직은 이제 100만 원 이상 놓을 게 확실시 된다. 이게 압도적인 분석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김동혜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은 것처럼 끝까지 감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는 사법부를 좀 자기들이 뭔가 내통 믿는 구석이 있는지 좀 자극할 필요 없다. 이런 게 느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첫째 이유를 분석합니다. 좀 조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번째는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런 것 같아. 굳이 우리가 이걸 자꾸만 무죄 주장하고 계속 서명 탄원 내고 압박하면 오히려 이제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되잖아요. 오히려 이슈가 더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오히려 이제 사법 리스크 이슈를 최소화한다. 떠들면 떠들수록 이슈가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그냥 아무 사법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있으면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이 100만 원 넘게 놓으면 또 대법원에 상고해놓고 그 다음에 대선 하면 내가 당선되면 끝나지 재판 중단되니까. 이재명은 이렇게 굳이 떠들어봤자 1심 때부터 요란하게 무죄 주장하고 검찰 공개하고 사법부 압박하고 이래봤자 더 사법 리스크 이슈가 여론에 부각이 되고 이렇게 더 커진다.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침묵하고 가만히 조용하게 지켜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죠. 1심 때는 100만인 무죄 청원부터 온갖 최고위원 기자회견 계속 검찰 공격하면서 법원도 압박하고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다가 근데 이번에는 진짜 중요한데 이상하게 조용하죠. 이재명이도 자기 재판 언급 안 하고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잖아요. 사법부 압박도 없고 검찰 공격도 없고 또는 무죄 탄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이 이유는 전 두 가지로 보는 게 하나는 오히려 판사를 너무 뭔가 내통 믿고 있나 이런 데 우려가 될 정도로 이런 데 생각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으로 계속 떠들어봤자 사법 리스크만 부각만 되면 덕볼 게 없다. 차라리 그냥 조용하게 이슈를 최소화해서 돌파하자. 이런 두 가지로 보이는데 의도는 그러나 결과는요. 제가 근데 결과는 많은 걸 분석해서 공장이 변경된 것도 보고 정인 4명 놓은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최종 이재명 측의 의견과 검찰의 의견 모든 걸 종합 면밀하게 검토해보고요. 저도 이제 온갖 촉각으로 주위에 다 취재를 해봐도요. 전면적으로 바뀌기는 어렵다. 전면적으로 바뀌기는 어렵다.
제가 아는데 뭐 다른 부장판사나 주위에 물어봐도 이런 걸 그렇게 무죄나 100만 원 밑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특히 양형으로 100만 원 밑으로 이거는 판사가 그러면 앞으로 판사 생활하기 힘들다. 그러고 무죄는 어림도 없다. 우리 백현동은 김인섭 대법원 판결까지 놓고요. 백현동은. 그리고 근데 국회 정언감정법은 취지가 판례가 있거든요. 국회 정언감정법에 처벌 외에 다른 불이익한 처벌 안 받는다는 거는 그런 뭐 징계라든지 이런 거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국회에서 불리한 정언에 대해서 기업에 또 보복 징계 받으면 안 되잖아. 이런 게 불이익 처벌 안 받는 뜻이고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으로도 처벌했잖아. 옛날에 국회 정언감정법 제가 방송했잖아요. 판례가 있거든요. 대법원.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무죄는 힘들 거다. 그게 아니고 이게 무죄가 어려운데 근데 갑자기 100만 원 밑으로 징역을 이것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일이 아마 이재명이 법률적으로 재산날이 되지 않을까. 재산날이.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확 분위기가 달라진다. 내일 선고가 당선 모형이 나오면요. 어떻게 된다? 이재명의 후보 교체론이 급격히 분출합니다. 후보 교체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도층 중심으로 지지율이 폭락한다. 폭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른 재판도 완전히 가속도, 엑셀레이터를 밟는 다른 재판도 신속하게 된다. 세 가지가 내일부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이가 대법원에 기댈 거는 27일, 상고기한 7일, 그 다음에 상고이수 20일. 이게 최장이고 원래는 법에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기록을 넘기는데 20일 뭐 필요합니까? 2, 3일이면 횡단보도 하나에 건너면 기록 넘길 수 있다. 빨리 고등법원은 빨리 대법원으로 기록을 넘기고 그 다음에 대법원은 쓸데없이 집으로 이재명 집으로 6번이나 안 받는데 집으로 송달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국회의원회관 또는 민주당 당대표실로 바로 송달하면 그러면 2달이면 뭐 필요 충분하다. 충분한 시간이다. 이재명을 완전히 영구 때려잡기에 충분한 시간이면 2달이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이재명의 운명이 아마 내일자로 끝나지 않을까. 한번 내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